이제 북한 핵 6차 실험 후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12시 29분에 핵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시간, 정확하게 1시간 후에 NSC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NSC 회의 개최 후에 대통령의 발표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은 최고의 응징을 해나가겠다. 그러나 그 응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얻어서 북핵 억제를 해나가겠다. 한반도의 영구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장기적인 대안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성명선지 담화문을 듣고 난 뒤에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제가 기대한 것은 대통령의 안보의식이 북한 핵실험 위협에 정말 우리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핵실험 위협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기대했던 발표문의 내용은 딱 두 줄입니다. 9월 3일 이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무효다. 그리고 한국도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해나가겠다. 다른 말씀 필요 없습니다.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말을 남겨둠으로써 아직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 누가 지킵니까? 누가 지킵니까? 이런 말씀을 기대한 게 아니라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한치의 틀림없이 내가 굳건히 지키겠다. 여러분,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굳건히 지켜야 한다. 당위론 얘기 필요할 게 없습니다. 여기에 당위론이 자꾸 나오니까 대통령의 대북관에 대해서 트럼프도 심지어 유화적인 발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위론을 얘기하실 게 아니라 책임론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게 아니라 굳건히 지키겠다. 내가 5,100만의 생명과 안보와 재산을 위해서 내가 지키겠다. 그걸 국민이 기대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수조 원의 돈을 북한에 갖다 주면서 북한은 핵개발할 의지도 핵개발할 능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7년 후 노무현 대통령 북한은 핵을 개발해도 그것이 자위용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10년이 지난 이 시점, 북한의 핵개발 의지는 충천하고 핵개발 능력은 6차례의 핵실험으로서 보여주었고, 북한의 핵개발이 자위용이 아니라는 것을, 자위용이 아니라 한국, 일본, 나아가서는 미국,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위협과 안보 교란의 핵심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두 대통령이 비전이 없었습니까? 국민을 속인 겁니까? 국민을 향한 대사기극을 벌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은,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역사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 역사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또 보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설사 전대 대통령의 정책이나 생각이 다른 면에서 훌륭했다 해도, 훌륭한 것은 배우더라도 역사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걸 발견했으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드골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역사에서 뭘 배우지 못하는 국가는 망하게 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드골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드골이 아니고 다시 생각하는 거 처칠입니다. 처칠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국민은 어리석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재가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0년 판단과 2007년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걸 현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핵 위협이 이렇게 현실화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미소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 핵무기 개발에 정말 위협의 절정이 1962년 10월 말에 일어난 큐바 미사일 사태입니다. 이 큐바 미사일 사태는 정말 세계를 핵전쟁으로 몰고 갈 수준으로 위협이 고조된 것이었습니다. 고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 당사자가 딱 두 나라뿐입니다. 세계 최강의 두 나라가 현명하게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때리는 시어머니, 미국과 소련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첫째, 참여하는 국가, 관심 가진 국가가 때리는 시어머니, 말리는 시누이 주렁주렁합니다. 미국이 하자면 중국이 반대하고 러시아가 반대하고 일본이 하자면 중국이 맞고 한국이 하려고 하면 중국이 맞고 한국과 북한 당사자 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배로 더 복잡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가 아니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이 핵도발을 멈추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했습니다. 절대 용납 못한다라는 얘기는 상대방에게 보복할 수단이 있을 때 그게 먹혀듭니다. 미국이 말하는 we'll see, 두고 보자라는 얘기는 미국은 보복할 절대적인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북한에게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북핵 위협을 막을 어떤 절대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북핵 도발을 막겠다. 묵과하지 않겠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억지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를 더 우습게 만드는 정말 코웃음 치는 겁니다. 오죽 코웃음 치면은 북한의 IOC 위원이란 인간도 나와서 대통령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 철부지 같은 소리 한다. 더 나아가서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는 얘기까지로 한국 국민은 5,100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대통령을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북한 핵도발을 묵과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난 뒤에 16시간이나 지난 후에 국방부가 나서서 사거리 300km의 현무 탄도미사일 날리고
슬램 ER 공군에 공대지 미사일을 날렸습니까? 이것은 북한이 고사포를 쏘는데 우리가 소총으로 대응하는 꼴과 똑같습니다. 북핵 억지에 직접적인 위협도 억지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16시간이나 있다가. 그리고 국방부는 하는 얘기가 뭡니까? 원점 타격을, 도발 원점 타격을 정밀하게 공격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가 과시죠. 북한이 볼 때는 그걸 과시라고 안 봅니다. 좀 방송용으로 지나친 입으로도 웃긴다고 보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차라리 그걸 안 했더라면, 안 하고 속으로 뭔가 주먹을 쥐고 있었다면 무서울 텐데. 한미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6월 말에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신고리 건설, 신고리 5호, 6호 건설 중단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려고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17명의 국무위원과 15명의 청와대 스태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단 한 사람도 노라고 안 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원자로 건설 중단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 몇 명 앉아 있었지만 그 사람들까지 노를 안 했습니다. 대통령은 내놓고 공개적으로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내는 안에 노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정말 이 공무원들이 영원히 다 도망간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말씀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고 가야 될 방향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대답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늘어진 태도니까 북한이 핵실험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1시간 1분 후에 NSC가 개최됩니다. 국방부 성명은 3시간 있다가 나옵니다. 거의 4시간, 3시간 반 있다가 나옵니다. 청와대는 거의 4시간 있다가 나옵니다. 국방부 성명은 5시간 반 있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북 응징을 하겠다라는 단호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현무 미사일 사거리 300km의 현무 발사나 공군에서 공대지 미사일 쏘는 건 16시간 후에 합니다. 29일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쏘을 때, 발사했을 때 5시 57분에 발사하고 아베 수상은 5분 후에, 사실 그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날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미 수상이 나와서 국민 안전을 위해 대피령을 발표하라고 발표했습니다. 6시 2분에. 20분도 안 돼 국가안보위원회의 멤버들이 다 모여서 대책을 바로 발표하고 후속 조치 12개의 도와 현에, 다시 말하면 미사일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 신간센까지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응 방안, 국방부에서 나온 거 16시간 후 국회 국방위 오늘 열린답니다. 어제 일요일이라서 안 여는 겁니다. 미사일이 일요일이라서 기다리고 참아줍니까? 만사를 제쳐나오고 일단 국회 12시 30분에 미사일이 발사됐다면
몇 분 안에는 아니라도 단 몇 시간 안에 국방위가 열려야 됩니다. 오늘 열겠답니다. 그들을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가장 혐오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들만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북한의 이 위협, 정말 거의 준전시로 끌고 가는 이 북한의 위협에,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위협에, 대통령 말씀에, 성명에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도록 대화를 하겠다. 압박을 가하겠다. 북한이 비핵화 합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낸다는 것은 현실로서 가능하지 않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얘기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핵은 자위용이다라고 얘기한 그 생각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그러고 난 뒤에 10년 동안 17년 동안 어마어마한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고 시위를 하고 발사를 하고 시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대화로서 비핵화를 끌어내겠다?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안은 뭐냐?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대로 다 막아보고 안 되면 국제사회의 막는 동시에, 안 되면이 아니라 막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북핵 도발을 막겠다. 여기 국제사회의 공조라는 건 한미 연합 전력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건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연합 전력으로 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하자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고민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그 도움을 받자 하자는데 막상 도움을 줄 국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틸러슨 국방장관, 국무부 장관, 그리고 국방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다 나와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자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의 책상 위에 올라온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은 유엔 총회를 오늘 엽니다. 오늘 개최해서 북한에게 원유 수출하는 것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제재하는 합의를 도출해내자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중국이 안 도와줍니다. 러시아도 안 도와줍니다. 중국이 약간 주춤하는 자세를 취하니까 러시아가 지금 그 틈새를 이용해서 북한의 석유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자기가 쓸 수 있는 작심의 무기라고 생각하는 게 세컨다리 보이콧입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을 택할래 미국을 택할래는 겁니다. 중국아, 너가 장사를 계속 하려고 하면 너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북한과 계속 거래를 하겠냐? 아니면 미국과 거래를 하겠냐? 북한하고 거래하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지만 특히 중국이 북중 무역이 가장 크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연간 한 6조 정도나 되니까 북한과의 무역을 하지 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국가들도 북한과의 무역을 하지 마라. 이 세컨다리 보이콧은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을 끊으면은 거기에 순순히 합의할 리도 없지만 북한과의 무역을 끊으면은 미국과 협력을 하는 것이지만 북한과의 무역을 끊지 않는다면은 미국은 중국과 무역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연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무역 상호 의존성이 높은 것이 미국과 중국입니다. 중국의 무역에 치명타가 생기면 미국의 재정 적자에도 치명타가 생깁니다. 이렇게 상호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보복을 미국이 한다면은 중국도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두려워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파장은 미국이 과연 그런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국가 재정의 타격을 감내하면서까지 북핵 억제의 카드를 꺼낼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삼각형을 칩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 생각하는 건 군사적인 옵션도 사실 제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가이익센터 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 같은 사람은 북한에게 돈줄이 되는 모든 것을 선제적으로 전부 다 막자라는 제안뿐만 아니라, 물론 세컨다리 보이콧도 포함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해서 배치하자. 배치를 증강시키자. 예를 들자면 미국이 말로만 아시아로의 회기라고 지금까지 부르짖었는데, by boat to Asia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시아를 지킨다는 건 태평양을 지켜야 되니까 태평양에 미군의 해군력의 60-70%를 갖다 놓자.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또 증강시키자. 그리고 일본에게 미사일 요격 체제와 페이트리트 3 시스템을 더 강화시키자.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또 요격하는 체제를, 중거리 미사일 요격은 구함에 날아올 때에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쪽으로 날아갈 때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요격 체제도 증강하자. 이런 안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이 선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4월 6일 중국과 트럼프, 중국 시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중에, 정상회담 중에 미국은 시리아를 폭격했습니다. 시리아 공군기지를 폭격했습니다. 86명의 어린이를 살인이라는 화학 생물 무기 가스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 어택을 한 겁니다. 매티우스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능력을 하면 북한을 국물도 안 남기고 흔적도 없이 다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옵션을 고려한다고 했으면 정말 시리아 공군 기지를 때릴 때처럼 북한의 핵기지, 미사일 기지 정도는 미국이 말로만 말고 제가 하는 행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국제적인 공조, 한미연합 세력에 의존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의 독자 생존기를 찾아야 됩니다. 국내에서 독자 생존길로 전술핵 배치를 자꾸 요구하지만, 그 목소리가 많습니다만, 저는 전술핵 배치는 아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차라리 전술핵 배치를 해달라고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1991년 9월달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던 11종의 전술핵 배치를 뺐냈습니다만 25, 6년 전입니다. 그 전술핵을 다시 가져와도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할 수준이 안 됩니다. 그만큼 격차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NPT를 위배하면서까지 전술핵을 우리한테 줄 가능성이, 자기들의 국가의 위험을, 국가이익의 손상이 오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전술핵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이 나서서 한반도 비핵화는 무효다. 그리고 우리의 독자적인 핵개발을 하겠다. 이 선언을 해주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독자적인 핵개발 한다면 중국 사드가 물고만 있을 거 아닙니다. 미국과 협조할 겁니다. 혹자는 독자적인 핵개발 주장하면은 일본이 핵무장할까봐 두렵다. 왜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만 걱정합니까? 일본과 대만과 한국이 핵개발 콘소시엄을 만든다면 중국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제 발언 자체가 굉장히 휘발성이 있고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일본과 대만까지 끌어였는 얘기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국제관계 역학으로 볼 때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 억제를 돕도록 끌어내는 방법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의 중국과의 협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보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자기들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경제개발에, 경제발전에 가장 치명타가 되니까. 한반도가 정말 소요의 핵심이라는 것을 중국이 느낀다면 자기들이 직접 나서가 중재를 할 겁니다. 이 국제 관계학적인 차원에서 북한 핵을 볼 때가 됐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그랬어야 하지만 남북관계에서 핵 문제 해결하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문 대통령도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핵 문제는 북미 간에 해결하라. 그러니까 중국이 나서서 북핵 억제에 도움을 안 준, 충분한 도움을 안 준다고 미국이 불평하고 하자 중국이 한 얘기가 뭡니까?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 한국, 미국 간의 문제니까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와야지. 너들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우리 정부는 그래? 그렇다면 사드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사드는 북핵 억지용이니까 우리끼리 하라면서 왜 나서느냐? 그 말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주변 모든 국가의 국제관계 함수 끌어들이는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대통령 발표가 9월 3일 이후로 2017년 9월 3일 이후로 한반도 비핵화는 끝났다. 무효다. 한국도 독자적 핵개발을 하겠다. 라는 발표를 했더라면 차라리 국민들이 더 큰 안심을 하지 않았을까요?